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점 마수 강재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갔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하면서 1780포인트 위로 올려놨습니다. 네. 자, 오늘 상승에는 역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내 경기 부양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다시 시장의 상승 모멘텀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이후에 미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GTU의 이 모멘텀이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이죠. 투자점 마수에서는 재테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품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아주 알찬 소식들로 꾸몄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투자일전 마수 57번째 공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일전 마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화제 랭킹부터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 시장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5위부터 1위까지 소식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5위 소식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하던 독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7월 종합 PMI는 지난달 48.1에서 47.3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제조업의 부진이 심각했는데 지난달 45에서 이달은 43.3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전체 위기 속에서 독일만 예외였던 상황이 끝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디스 역시 계속해서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있는데요.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 오는 8월 14일을 전후해 독일 정부가 통화정책 완화나 재정 확대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찾은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시티그룹이 3개월 이내에 그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종전의 75%에서 90%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24일부터 트로이카에게 구제금융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실사단은 그러나 그리스의 이행 속도가 지체된 것에 불만을 나타냈고 그리스에 대한 잡음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3위를 찾은 소식도 열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순항을 거듭했습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매출 42조 1,051억 원, 영업이익 4조 7,84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 영업이익은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11%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률 11% 안착의 비결은 해외 시장에서 제각각기로 요약되는 판매 단가 상승과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모델 출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 218만 대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도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위를 차지한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우리 경제가 L자형 흐름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 3%대 경제 성장률 달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치며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분기 0.9% 성장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2%대 경제 성장률은 상저하 저의 경제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영모기지론 세제 지원 등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연간 3%대 성장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나온 소식들 5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를 차지한 이슈도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소폭 반등하며 전날의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기관이 이틀째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간 탓에 추가 상승은 제한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3.16포인트, 0.74% 상승한 1,782.47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14포인트, 0.69% 오른 457.86에 마감되며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급등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화제 랭킹 오늘 준비된 1위까지 소식들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강병욱의 화제 비평도 함께 하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코스피가 연기금의 대량 매수로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포인트 오른 1,7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기금은 오늘 1,700억 원을 치다 사들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시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부양 교체 실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글로벌 경기 악화와 국내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의 경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GDP에 따르면 2분기 중 실질 GDP는 전분기의 0.9%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년도 전망도 어둡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경제도 구조적인 저성장 구도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어려운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이 IRP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놓고 증권사 간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은 관련 상품을 앞서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IRP는 기존의 개인 퇴직계좌, IRA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진화된 것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또 추가 납입도 가능해서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이 출시되면서 주식시장이 장기 안정적인 상승세를 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개인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은 자연히 주식시장의 환경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재정난에 직면한 스페인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가 없으면 3주 내지 5주 내에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포브스는 노무라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최근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7.75%까지 기록한 가운데서 이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시장 접근이 막히면서 이 국가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유럽은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국 구제기금이죠. ESM의 은행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수 57번째 공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은 저희가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들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 이 소매 가격, 밀 가격이 엄청 올라가면서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상품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PB 역삼센터 김영애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농산물 투자로 눈길을 좀 들려보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예, 주식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변동성도 커지고 또 변동성이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 투자로 이 상품 투자 쪽으로 가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투자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은행 예금으로 돌아가기에는 또 기대 수익도 너무 낮은 상황이고요. 때문에 주식 대안 투자로 농산물이나 원유, 금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던데 변동성 장세의 대안으로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요즘에 그 유가하고 금값하고 이런 상품 가격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아,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아, 그것도 정말 누구처럼 막 널뛰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상품 투자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김영애 센터장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상품에 대한 정의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품을 이제 좀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커머디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커머디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원유라든지 농산물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종류들이 다양하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커머디티 안에 포함되는 그 투자 상품들은, 실물들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카테고리가 5가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에너지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다 아시는데요.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탄올과 석탄, 그리고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속과 비철금속 섹터가 있는데요. 주로 귀금속과 뭐 광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귀금속에는 금, 은, 백금, 팔라듐 같은 게 있고요. 광석에는 구리, 철강, 납, 주석,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 다양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섹터인데요. 네.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옥수수와 소맥, 콩, 쌀 등이 있고요. 기호식품으로는 커피와 코코아, 그리고 설탕, 심지어는 오렌지 주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키스트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선물입니다. 이것도. 다음은 지수 섹터인데요. 벌크선이라고 아시죠? 그 네. 벌크선 운임 지수인 BDI 지수도 발틱 있습니다. 드라 인덱스인데 이것도 저기 선물 거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적인 상품 지수인데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CRB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상품으로는요. 생소고기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와 돈육, 그다음에 면화와 울, 그다음 천연 고무와 목재, 탄소 배출권과 날씨 선물까지 있습니다. 아, 날씨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탄소 배출권, 날씨 이건 네. 좀 생소한 네. 그런 상품들이 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이런 상품 가격들의 변동성도 좀 심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품 시장 동향부터 먼저 좀 파악해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 커머디티 시장의 최고의 이슈는 곡물 가격 급등입니다. 네. 2008년 에그플레이션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곡물 파동의 원인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최악의 가뭄과 유로존 재정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기 자금이 베팅이 있어서 이 3개가 모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미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부셀당 $8를 돌파했습니다. 한 달 동안 50%가 오른 거죠. 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셀당 약 17달러로 2008년 최고 가격보다 9% 이상 더 올랐습니다. 이제 옥수수의 대체제인 소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소맥을 보통 밀이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밀값도 최근 5주 동안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여기에다 전망치도 안 좋게 나오는데요. 미국의 해양대기 관리청은 미국의 주요 곡물 생산지인 중서부 지역에서 가뭄과 고온이 10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창지대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과 호주, 인도 등에서도 지금 계속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의한 공급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래도 수요는 견조합니다. 중국에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료 수입 또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산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설탕도 예외는 아닙니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 펀드들이 설탕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이후에는 설탕의 원료인 원당도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맥 가격의 급등입니다. 이게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가 있는데요. 네. 2011년도에 이집트의 그 대통령을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죠. 반정부 시위 발생도 밀 가격 급등의 주 원인입니다. 네. 예. 그래서 빵을 사 먹지 못하는 가난한 시민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주식인 밀까지 투기 자금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예.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들도 일시적인 가격 급등을 제품 가격에 영구히 계속 반영하는 그런 얄팍한 상술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업체들이 얘기 들으면 네, 저를 네. 돌아서서 저기 그 솔직한 오래 마음. 사실 수도 있어요. 네, 욕을 하도 먹으니까. 먹어서. 네, 아무튼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도라든지 그 인구 대국들이 그 사이엔 사실 두 끼 먹었었거든요. 네. 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세 끼씩 먹기 시작하니까 네. 새끼 소비가 먹는 많이 사람이 이제 늘겠네요. 두 끼를 줄이지는 못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요즘에 농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금과 원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금원요? 예. 금은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기 둔화가 계속된다면 미 연준에서 3차 양적 완화를 실행할 수밖에 없고 ECB나 영단은행 등이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 초에 미국의 재정 절벽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달러는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달러와 금은 반대로 움직이므로 금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유 시장입니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일자 기준 유가는 88.97달러인데요. 이란산 원유에 대한 EU의 제재와 시라크 내전이 계속 심화되고 있죠. 지금 심각하게 치닫고 있는데. 네, 시리아. 네. 예.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유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6월 말 이후에 감소세로 반전하는 등 전체 원유 시장의 수급을 보면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곡물 시장은 저는 비중 축소를 제안합니다. 이제 네. 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말이죠? 그래서 예. 지난주까지 옥수수, 대두, 소맥이 가파르게 오르고 어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은 아직 조금 더 간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미 3대 곡물 옥수수와 소맥, 대두는 2008년 고점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제외하는 볼커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7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투기 자금들의 베팅은 조금 약해질 것 같은데요.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증시 경험이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경험 네, 있죠. 예, 있죠.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무릎인 줄 어깨인 줄 알고 팔았더니 그 사람이 야오밍이라서 굉장히 커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네, 일단 팔고 나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상품 시장 투자의 매력이 좀 궁금한데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시장보다 어떤 점이 더 매력적입니까?
상품 투자가 다른 금융 투자 대비해서 매력적인 점은 한 4가지 정도를 네.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분산 투자의 효과인데요. 네. 원자재는 주식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어서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반대로 움직이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 원자재를 포트폴리오에 다 편입하시면 안정성이 더욱 보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신다면 금과 커머디티에 일부 자산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자재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하면 원자재는 생산할수록 없어집니다. 네. 네,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원자재에는 디폴트 위험이 없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가격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들이 상품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상품 투자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직접 투자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들이 이제 간접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간접 투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시면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좋은 점은요. 소액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철광석에 직접 투자를 한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호주 광산에서 철광석을 큰 배로 운반합니다. 수입 비용과 운반 비용이 들겠죠. 그것을 국내 창고를 빌려서 보관을 합니다. 그럼 보관 비용이 들겠죠. 그것을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 비용이 들고 또한 처분이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이 개별 상품의 가격과 수급 동향과 달러 방향과 거시경제의 흐름, 심지어는 전 세계 기후까지 다 체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려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가져야지만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직접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 투자는 대부분 간접 투자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상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고 또 각각 투자 방법들의 특징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네. 좀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커머디티의 투자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원자재 펀드인데요. 투자 대상은 광업주나 골드, 에너지, 천연자원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거래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펀드로 신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징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단 원화형이 있고 외화형이 있습니다. 주로 USD나 유로화로 투자가 되는데요. 그런 펀드들은 환율이 내려갈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해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품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요. 농산물 지수와 커머디티 인덱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짐 로저스 에그리 인덱스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로 신규가 가능합니다. 특징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또 하나의 펀드로 다양한 원자재 섹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ETF인데요.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는 골드라든지 아니면 은, 콩, 구리 등이 있고요. 네. 미래에셋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이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산물과 원유, 철강 등 다양한 ETF에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ETF에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데요. 해외 ETF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또는 전화로 주문하시는 게 조금 다릅니다. 상품 ETF도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거래가 편리합니다.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세를 매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자재 선물 투자인데요. 보통 이것은 뭐 법인들이 관련 법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금 선물이 있고 미니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돈육 선물이 거래할 수가 있고요. 또 해외 상업 거래소에서 상품 선물을 직접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시는데요. 거래가 용이한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를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금 선물, 미니 금 선물, 돈육 선물 거래가 돼요, 지금요? 거래량 혹시 못 보셨죠? 거래량 좀 미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 거래의 한 40%가 밀수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해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 선물의 그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상품이 있는 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펀드로 투자할 경우에 그 펀드들이 대부분 전부 다 재간접 펀드 아니던가요? 재간접 펀드 맞습니다. 네.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 것은 펀드 오브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펀드 운용사가 다양한 펀드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펀드가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커머디티 관련 펀드는 대부분 상품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재간접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지수를 투자하는 투자 상품은 거래량이 많은 섹터별 주요 원자재 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별 원자재보다는 좀 안정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상품 지수인 CRB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CRB 지수가 10%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도 10% 상승합니다. 또 CRB 지수가 15% 하락한다면 펀드 수익률도 15% 하락합니다. 물론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상품 관련 그 지수 투자하는 것도 다 이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포트폴리오 짠단 말이죠. 네. 포트폴리오 짤 때 이 네. 상품 관련되는 이 자금들은 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로 좀 담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제일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이 높은 통계치를 내보면요. 본인 자산에서 커머디티 상품이 5%에서 10% 정도 비중 이내로 투자를 많은 비중은 하라고.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한 5% 정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커머디티 상품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아까 2007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고점에서 그때는 또 전망이 그거보다 더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아직 원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투자했을 때 원금 본인의 어떤 자산 손실이 크다는 그 위험 때문에 일부 자산만 투자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상품 자산도 함께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온 표를 참고하시면 네. 2006, 7년도에 유행했던 멀티에셋 자산 배분 상품들이 외면받다가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와 멀티에셋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펀드의 특징은 하나의 펀드로 전 세계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보통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별로 또는 미국과 글로벌 시장, 지역별로 또는 달러나 엔화, 유로화 등 통화별로, 종목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인데요. 보통 40여 개국에 700개 종목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분산 투자로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단점이 있는데요. 네. 주식 상승장에서는 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때 또 고객들이 불만을 많이 하시죠. 네.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펀드는 뭐냐는 거죠.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모 증권사에서 출시한 10-10 분할 매수형 커머디티 랩이라는 상품인데요. 제목이 되게 길죠. 되게 기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예.
이 상품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커머디티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상품입니다. 왜 텐텐인가 하면요. 매월 10%씩 10개월 동안 분할 투자한다고 해서 텐텐입니다. 10%씩 10개월. 10개월씩. 10개월 네. 지나면 더 못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10%씩 아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략은 사서 계속 기다리는 전략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앤홀드라고 하죠. 그다음 원자재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하며 미국과 아프리카, 자원부국이죠. 아프리카, 유라시아 시장에 분산 투자되고요. 10% 투자를 하고 나면 나머지 돈은 원화 RP 등 채권에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투자가 되고요. 요즘 같이 방향성이 불투명할 때는 제가 소개해드린 두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상품 관련되는 어떤 ETF라든지 네. 펀드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때 보면 이제 외화 표시로 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환리스크 관리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요?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그 펀드 상품이나 ETF,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펀드 자체에서 환율 변동의 환율 변동의 이제 위험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펀드 자체에서 환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자재나 해외 ETF에 투자하실 때는 환율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적어지거나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나중에 파실 때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서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거 네. 맨날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예. 네. 우선 케이스 1인데요. 상품 가격이 상승을 기대를 하고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살 때 투자 원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구리가 톤당 3,000불 할 때고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입니다. 좀 저렴하죠. 지금 상황에 비해서.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300만 원인데 이때는 선물한 계약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달러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팔 때에 구리가 톤당 5,000불로 올랐습니다. 그 수익률은 66.7%죠. 근데 원달러 환율도 너무 해피한 케이스인데요. 1,200원으로 올라서 2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 300만 원에 투자 수익과 환차익이 300만 원으로 합해서 원금의 2배가 되었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요거는 해피한 경우네요. 그죠? 완전 대박인 경우. 완전 해피한 경우고. 네. 네, 그리고 반대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근데 원달러 환율은 높을 때 들어갔습니다. 사실 때 투자 원금은 450만 원인데요. 구리가 톤당 3,000불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하고 비슷한데 1,5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부담스러우니까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3,000불에 대해서 1,400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키코 사태 때문에요. 네. 선물한 계약은 그 자기가 사시는 그 해지용으로만 계약을 하실 수 있지 더 이상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불만 1,400원에 팔기로 매도 계약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생기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팔 때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구리가 톤당 5,000불로 무려 66.7%가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1,000원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의 투자 수익은 350만 원으로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근데 살 때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1,400원에 팔기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이 1,000원이니까 40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00원 곱하기 3,000불 하면 120만 원의 환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은 겨우 2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선물한 계약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상품 그 구리 가격은 66% 이상 올랐는데 펀드 전체 수익은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환해지, 뭐 해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그 수익 보는 것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손해를 크게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상품 투자가 지금 적절한 시기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 하반기에 상품 시장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지금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하반기 상품 시장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하. 예. 곡물과 구리 등 개별 상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기 자금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다면 개미들은 팔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북반구에 비가 내리면 곡물 상황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네. 스타벅스 가까운데. 네. 왜 그럴까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데 왜 스타벅스 주식을 전 사야 할까요? 솔직히 네. 커피를 안 먹어서.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가 풍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피 가격이 싸집니다. 스타벅스의 원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사나? 커피값은 안 내립니다. 아무리 원두 가격이 내려도. 그래서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일기예보를 잘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따라서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측이 되고 있어서 수요도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곧 원자재 수요 감소를 뜻하고요. 이는 꼭 상품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유로존의 해법이 제시된다면 글로벌 투기 세력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커머디티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는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아무튼 이 소매 가격 저 매일 아침에 보고 있는데 네. 엄청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틀 동안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지고 네. 상당히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조금 조심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 상품 투자에서 들어보니까 유익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알찬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영애 센터장께 한 수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한 수 배워볼까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 방법이 유리한가? 해외 상품 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품 지수와 원자재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까? 상품 투자의 경기 흐름이 왜 중요한가? 상품 투자 관련 상품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 방법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매일 확인할 수 있고 거시경제 흐름을 잘 아시는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상품 ETF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거시경제를 체크하고 또 환율 동향이나 원자재 수급 상황, 전 세계 기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상품 투자나 원자재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원자재 펀드나 상품 관련 인덱스 펀드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제프리의 CRB 지수입니다. 가장 오래된 상품 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상품 지수인데요. 미국에서는 CRB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거나 원자재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로저스 국제 상품 지수입니다. 짐 로저스가 1998년부터 발표한 지수인데요. 짐 로저스 아시죠? 5살 때부터 땅콩을 팔고 야구 경기장에 남은 병을 팔아서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는 세계 6개국을 모터사이클로 여행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로저스 국제 상품 지수에서 곡물 가격만 빼서 로저스 국제 농산물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로저스 농산물 인덱스 또는 로저스 에그리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입니다. 골드만삭스사가 1992년부터 발표한 지수입니다. 2007년에 S&P가 인수를 해서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원자재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UBS 상품 지수와 IMF 상품 지수, 또 국내에서 만들어진 MKF 원자재 지수가 있습니다. 또 개별 상품들마다 다 개별 지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지수와 원자재 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요즘은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후나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단법인 한국수입업협회 원자재 가격 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사이트도 있는데요. 블룸버그와 로이터, 닷커머디티 등이 있습니다. 닷커머디티는 일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상품 지수와 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에 투자하는데 경기 흐름이 왜 중요할까요? 경기와 돈의 흐름을 알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와 돈의 흐름을 모르신다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 중반에 금융위기가 왔죠. 이때 국제유가가 147불까지 치솟았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0불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죠. 하지만 2008년 말에 31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톤당 8,000불 하던 것이 2,700불까지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 중반 고점에서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손실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적게는 20%에서 50%까지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말에 30불대 근처에서 원자재 석유에 투자하신 분들은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9년 초에 농산물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도 크게 재미를 보시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상품 시장과 세계 경기의 흐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커머디티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커머디티 투자 관련 상품 가입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몰빵하지 마십시오. 커머디티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커머디티 투자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금융자산의 5%에서 많게는 10% 이내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곡물이 오르니까 은행 창구에서는 일반인들, 심지어 할머니들까지 곡물 펀드에 돈 넣어달라고 문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에 집착하고 대박을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신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손실 회복에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시경제의 지표나 경기의 흐름, 달러화의 방향 등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커머디티는 달러 환율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에 투자하거나 외화형 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투자하십시오. 상품 가격은 올랐는데 환율이 내리면 수익이 줄거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지수 관련 펀드는 그 속에 포함된 원자재마다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인덱스에 포함된 원자재가 무엇인지, 그 원자재에 대한 가중치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건 항상 균형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투자를 둥근 공 위에 쟁반이 있고요. 그 쟁반 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쏟아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곧 균형을 유지합니다. 투자도 이 둥근 공 위에 있는 쟁반 위에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쏠리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쏠림 현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을 낼 때 하락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하락을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요즘 곡물 시장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중에 그 상품 관련 지수도 살펴주셨는데요. 네. 네, 상품 투자할 거 할 때 또 꼭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도 있죠.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고수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유가와 구리, 금, 곡물, 그다음 발틱 운임 지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합니다. 또 요즘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그 사탕수수와 옥수수 가격도 오릅니다. 지금 자동차 연료의 15%가 바이오 연료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식량이 줄게 되니까 뭐 소맥이나 밀 같은 가격도 오릅니다. 또 구리가 중요한데요. 구리는 경기 침체기에 경기 회복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원자재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각종 산업재에 쓰이는 구리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일부 주식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기에 구리 가격을 반드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 해운 시황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가 또 중요합니다. 보통 BDI 지수라고 하죠. 경기 회복기가 시작되면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선과 석유 등을 운송하는 벌크선, 유조선, 그다음에 철광석과 석탄, 곡물 등을 실어 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이 먼저 오릅니다. 경기가 또 실제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볼 때는 컨테이너 용선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오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각국의 수출입이 활발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신한PB 역삼센터 김영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품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또 재무 설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저희 투자일전 마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꼭 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애 센터장과 함께 상품 시장 투자 정보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와 또 기업 실적들 때문에 관망세를 보인 것이 바로 어젠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뉴스들에 따라서 움직일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드라기 ECB 총재가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이와 함께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 더 결과가 좋습니다. 35만 3천 명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해서 3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6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미결주택 매매 건수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진가가 실적이 잘 안 나왔죠. 오늘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스 57번째 공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요. 증시 콘서트 호불호로 9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굿락.